네, 한밭대 이상금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 AI 주도 센서 네트워크 최적화와 그리고 탄소 중립 공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 내용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탄소 중립 그리고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에서 근무 중인 이상금 교수라고 하고요. 제 연구 분야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센서 네트워크 최적화로 주로 이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아파트, 공장, 항만,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이전에는 애트리에서 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공장 실현에 AI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에코 AI 랩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ESG 경영이나 논문 같은 것들 옆에 에트리와 카이스트와 함께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생들과 함께 많은 연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입니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 주제가 탄소 중립 공장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살짝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탄소 중립 배경과 개념이는 일단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 흡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탄소가 지면 해양에서 흡수되는 양보다 많아 전체의 40% 정도가 대기 중으로 계속 흡수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온난화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수능이죠. 네, 근데 원래 수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날은 춥다. 하지만 오늘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요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네, 예컨대 메탄이나 이런 이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제로 상태까지 만드는 것, 이런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처럼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네거티브 기술과 같이 흡수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는 여기 다양하게 몇십 개국이 가입을 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몇십 개의 나라가 공식 선언을 했지만 현재 시기는 대체적으로 50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핀란드 이런 경우는 35년과 같이 조금 다르게 연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탄소 중립 요거 얘기를 하면 요 왼쪽의 그림처럼 나는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스웨덴의 소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였죠. 네, 지난 1년간 등교를 거부하고 전 세계를 돌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있지만 지금 현재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기업과 그리고 산학연 모두 ESG 경영이나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사실 1990년대부터 2009년대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상승하다가 다행히 18년 기점으로 온실가스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해 여기 2030년 탄소 40%, 50년에는 100% 감축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이나 이런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또한 기후 변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과거에서 30년, 최근 30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달 가까이 어, 날씨의 차이가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학자는 몇십 년 내에 우리 한국에서 겨울을 볼 수 없을 거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후 저지선과 뭐 잔여 탄소 수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만 아마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후 저지선은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한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 탄소 수지는 지구 평균 온도가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총 누적 배출량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량을 제외한 값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거를 맞추겠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1.5도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 남았냐,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16년도에는 41년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5도가 33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결국 한 10년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보고 예측값을 또 예측을 하다 보면 아마 몇 년 새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면 온도도 이상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해부터 많이 상승되고 있다. 요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북극과 남극도 이상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우리 제조업에도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자발적 기업 방안 등 다양하게 우리 뭐 파리 협정에서부터 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달성하고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흐름에 맞춰서 에너지 효율화, 생산성, 향상, 아니면 원천 기술 등 이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AI와 우리 에너지 최적화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내용입니다. 저는 작년에 에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트리에서 하던 이런 공장 관련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최적화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와서도 요 과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평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이고요. 여기서는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이런 어, 에너지 소모가 되는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와 그리고 딥러닝 기법을 통해 최적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결국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패턴 분석과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을 이용해서 공정의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공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뭐 공장 에너지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 저희 연구도 뭐 한 네 가지 프로세스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링으로 공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요.
세 번째는 전력 관리로 최적의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설정한 목표에 따라 시스템의 성과를 검토하고 지속적인 이런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 최적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데요. 저희 연구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제어입니다. 공정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자 제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체계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단계에서는 각 공정별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서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공장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피직스 데이터 모델의 통합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공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의 안정성,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요. 이런 글로벌 물리 모델과 로컬의 데이터 모델을 결합해서 최적의 에너지 관리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리 모델은 전체 공정의 물리적인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흐름을 예측하고 로컬 데이터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이게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공장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 디지털 트윈 모델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좀 다르게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물리적인 거는 가상으로 구현한 모델로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를 결합해서 공정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가상 데이터가 판별기와 생성기 구조를 통해서 비교되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기는 이 데이터를 평가하여 실제와의 차이를 줄여서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공장 에너지 관리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여기 보면 이제 공정에 관련된 이제 역률, 뭐 증기 압력, 다양한 실린더 등의 특성을 이런 상관계수를 통해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그룹으로 제어 기법이 나눠진다. 이런 패턴들을 확인하고 각 사용자, 그리고 각 작업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 제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에 대한 직관을 기르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조건에 맞춰 우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요. 여기서는 전력 관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화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 효율, 뭐 아니면 생산성, 아니면 뭐 수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결국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그리고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이런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들은 여기 공정의 어떤 특수한 부분에 있는 압력이나 뭐 중량, 뭐 다양한
변수들이 될 거고요. 이를 최적화하여서 공정의 압력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중량, 그러니까 뭐 함량,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한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공장에 있는 작업자들과 인터뷰도 진행을 해서요. 우리 다각도로 추론과 그리고 인터뷰 여러 가지 그 부분의 교집합을 찾아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전력관리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오른쪽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정의 압력을 조절하고 그리고 함량이나 다양한 것들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모의 실험 결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어 기법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공정 운영 방안에서 이 불안정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 변화에 빠르게 대처가 어려운 이런 APC 모니터링 시스템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료 배합이나 여러 가지 공정의 불안성에 큰 영향을 주기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분석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로 대부분 공정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시계열 데이터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안정, 불안정 이런 것들 나누려 했었는데요. 이거 시계열 데이터로 나누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에서 이미지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해서 GAF 변화를 통해서 뚜렷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는 시계열 데이터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했더니만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제로와 그리고 클러스터 1, 2 이렇게 나뉘는데 클러스터 제로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클러스터 1, 2는 큰 변동인 패턴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끄집어내고 실제로 모니터링 할 때, 지금 현재, 불안정한 건지, 안정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검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태기별 분석도 진행을 해보고,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공정 패턴 분석 검증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실제로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데이터를 쭉 받아보고 실제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것이 정말 불완전한 패턴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파악을 하고 공정에서 안정성 을 좀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이게 에너지 관리 관련해서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가시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공장의 실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3D 시각화를 통해서 공정 상태와 에너지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화는 공정의 비정상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시화는 공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MV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앞에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 평가 지표인데요. MMV라고 해서 측정 및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고요. MMV를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IP MVP, FEMP,
엘시레의 가이드라인 14와 같이 다양한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의 신뢰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요 뒷장은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문서 기준 보면 표준, 뭐 가이드라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거 쭉 나오고요. 그리고 MMV 대상으로 개별 프로젝트, 그리고 에너지 진단,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스, 팸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국제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MMV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이런 ICT 기술과 융합해서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는 ISO의 TC257, 그리고 TC242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준을 통해서 국제적인 MMV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MV 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는 14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 항목들 아마 다들 아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밭대의 이상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